국정농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와 우병우를 기소하면서 우리 녹음일 기준은 어제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을 것 같고요. 5번 조사했나요? 네. 출장 조사 5번 했고. 네, 기소했으니까 재판으로 넘어갔죠. 재판이 거죠.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아니지. 재판을 받는 것이고. 네. 우병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네. 출퇴근 재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번 검찰의 수사는 우병우한테 면죄부를 준 수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또 검찰이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우병우 전 수석을 강력하게 수사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헛된 기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한 것이냐, 하지 않은 것이냐, 하지 못한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하지 않은 쪽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정치현 의원께서 우병우는 구속된다라고 했다가 지난주에 취재를 해보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SBS 기자가. 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네. 결국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조팀의 아주 유능한 기자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냥, 법원으로 넘긴 거다. 그리고, 영장은 감정이나 주관이 아니라 법리로서 하니까.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것은 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게 법조팀 기자들한테는 다 돌았대요. 이미. 그건 검찰이 조사를 요식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자 일대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그 검찰국장하고도 천통 전화를 했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례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작가가 검찰 수사 대상자인데 그 검사들하고 막 전화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작가도 그럼 구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될 때는 아는 검사들하고 막 전화를 막 해야 돼. 그래요? 아는 검사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변호사들하고 하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네. 변호사들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데. 영향이 없고. 예.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직접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딱 2페이지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부분이. 일단 직권남용 관련해서 4개의 범죄 사실이 있고요. 뭐 대한체육회 K스포츠 클럽 감사 준비 관련된 것. 또 문체부 국과장 인사조치. 문체부 감사담당장 인사조치. 공정위 진술 강요 관련된 것 등등 CJ ENM.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 특별감찰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거죠. 또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안종범 최순실 주도 미르 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문제 관련해서 안종범 직무감찰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라고 했고요. 또 기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고 또 불출석했다는 점까지 해서 기소했는데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회사 정강 관련된 개인 비리가 싹 빠졌죠. 아니 특검에서 개인 비리를 특검법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검찰은 그럼 빼는 거예요, 그거를 왜? 검찰의 입장은 이렇죠. 수사 다 했다. 그런데 이렇게 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수임 관련된 걸 다 털어봤는데 다 세금 신고했더라. 문제 없다. 라는 이야기를 검찰총장이 했죠. 특검 수사 한참 진행 중일 때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준 아까 영장 기각될 것을 전해줬던 그 기자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의원님 그 정강 그거 좀 걸려있대요. 이렇게 또 얘기했었어요 그때. 참. 그리고 또 세월호 관련된 것도 이제 세월호 수사를 이제 무마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특검에서 수사를 못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 그 부분을 수사했다면 이거는 구속영장 발부가 됐을 것이다. 100%다라는 이야기를 박용수 특별검사가 했는데 따라서 이번에 검찰이 넘겨받았잖아요. 다 수사를. 검찰은 다 했다 그러던데요? 수사? 했는데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더라라고 해서 아예 기소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부실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특검에서 수사한 것보다 이 영장이 굉장히
분량이 적었다고 네. 하는데 네. 이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양도 그렇고 질도 그래요. 뭐냐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에다가 뒤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붙여서 제출하는데 그 양도 좀 적었고 또 양도 중요합니다만 질적으로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런 그 구속 사유 중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한 것도 개수가 줄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아니 특별검사가 수사했을 때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보다 어떻게 줄 수가 있냐. 더 느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검찰은 전혀 문제없다. 열심히 수사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추가적으로 조사했지만 조사했는데 범죄가 아닌 걸 어떡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글쎄요. 정권이 좀 바뀌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참 예언인으로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에서 무죄가 날 확률도 있다고 봅니까? 사실 그래서 뭐 법조팀 그 기자들은 이러다 무죄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제할 수 없다. 자, 이런 분위기가 네. 있어요. 손수 변호사님. 무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하지만 이게 너무 좀 기대하고 들으시면 실망하실 것 같은데 전체 혐의가 8개인데요. 기소된 게 하나는 100% 유죄가 나올 겁니다. 예. 네. 불출석. 뭐야. 국회 이거는 사실 유죄 판결이 나올 텐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직무유기, 형량이, 직권남용 이런 그거 중요한 건데 거죠. 이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아니 우리가 말한 무죄는 네. 빵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그럴 가능성은 꽤 높죠. 높죠. 빵에는 안 갈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집행유예. 뭐 잘하면 그렇게 되겠죠. 벌금형. 네, 그럴 수 있죠. 진짜 답답하네요. 이게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게 직권 남용이 되려면은 말 그대로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형식적으로는 그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데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면서도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할 수 있는 일,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뭐 추상적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네. 김기춘 같은 경우, 조윤선 같은 경우에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직권남용, 직무유기 추상적이다 그랬는데 네. 특검에서는 구속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우병우는.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땠습니까? 정권을 교체하고 만약에 공수처가 생긴다면 우병우만 따로 수사한다든가 아니면 우병우 사건만 다시 한번 특검을 한다든가.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고 새로운 증거 이런 것이 이제 확실하게 있어야 뭐 이게 사실상 재수사인데 그러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지적이 가능한 거죠. 이번에 검찰 수뇌부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를 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보강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음 정권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기소를 하지 않고 기다려주든가 이런 결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서둘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김에 같이 해버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 것 같고요. 검찰이 스스로가. 그렇다면은 더욱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더 국민들의 요구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지금 대선 국면이라서 약간 잠잠해진 것 같고 국민들의 관심이 약간 이제 분산된 거지.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많이 분개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병우 사건, 우병우 불구속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필요성은 더 높아졌는데 정청래 의원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소 독점주의. 이걸 중요하죠. 깨죠. 그러니까 마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수해야 되는 것처럼 기소 독점주의를 깨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수사권 독립 경찰로 그래서 검찰한테 형식적으로 뭐 지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수사권을 주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어떤 양상이었는가 하면요. 경찰이 좀 검찰한테 들이받는다, 치받는다 그러면 바로 경찰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를 하죠. 그리고 고위층을 구속시켜버리죠. 근데 경찰은 그런 거 없겠습니까? 정부가 가장 뛰어난 게 경찰이거든요. 검사 그런 게 없겠냐고요. 수사 못해요. 수사권 독립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기소 독점을 깨야 되고 수사권 분리 독립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수처 이런 게 생기면 검찰은 상당히 어렵게 될 거고요. 일각에서는 뭐 지검장, 법원장
이런 것도 투표를 해야 된다. 선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되면 뭐 거의 완벽하겠죠. 법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찰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수사권을 좀 독립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부 국민들은 경찰도 못 믿겠다고 그걸.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무리 그래도 경찰보단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됐던 게 구속영장이잖아요. 또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해야 법원에서 판단해서 발부합니다. 그래야 구속되는 건데 경찰은 청구도 못해요.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요. 이걸 받아서 검사가 판단해서 그래 할만하네 하면 그때 검사가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런 것도 지금 경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이 상호 보완하고 상호 협조해야 되는 관계인데 지금은 완벽하게 상하 관계거든요. 예.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어쨌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 검찰은 굉장히 편향됐고 외눈박이 검찰 같습니다. 검찰 개혁,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될 때는 아는 검사들하고 막 전화를 막 해야 돼. 그래요? 아는 검사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변호사들하고 하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네. 변호사들 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데. 영향이 없고. 예. 예.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직접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딱 2페이지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부분이. 일단 직권남용 관련해서 4개의 범죄 사실이 있고요. 뭐 대한체육회, K스포츠 클럽 감사 준비 관련된 것. 또 문체부 국과장 인사조치, 문체부 감사담당장 인사조치, 공정위 진술 강요 관련된 것 등등 CJ-ENM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느냐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헛된 기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한 것이냐 하지 않은 것이냐 하지 못한 것이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하지 않은 쪽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정천호 의원께서 우병우는 구속된다라고 했다가 지난주에 취재를 해보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SBS 기자가. 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네. 결국은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조팀의 아주 유능한 기자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냥 법원으로 넘긴 거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거죠. 또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안종범 최순실 주도 미르 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문제 관련해서 안종범 직무감찰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라고 했고요. 또 기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고 또 불출석했다는 점까지 해서 기소했는데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회사 정강 관련된 개인 비리가 싹 빠졌죠. 아니 특검에서 네. 개인 비리를 특검법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검찰은 그럼 빼는 거예요 그거를 왜? 검찰의 입장은 이렇죠. 수사 다 했다. 그런데 이렇게 강직하고 청렴한 영장은 감정이나 주관이 아니라 법리로서 하니까, 예.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것은 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게 법조팀 기자들한테는 다 돌았대요. 이미. 그건 검찰이 조사를 요식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자일 때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그 검찰국장하고도 천통 전화를 했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례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지나갔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작가가 검찰 수사 대상자인데 그 검사들하고 막 전화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작가도 그럼 구속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와 우병우를 기소하면서 우리 녹음일 기준은 어제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을 것 같고요. 5번 조사했나요? 네, 출장 조사 그렇습니다. 5번 했고. 이제 기소했으니까 재판으로 넘어갔죠. 재판이 거죠.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네. 우병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네, 출퇴근 재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번 검찰의 수사는 우병우한테 면죄부를 준 수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또 검찰이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우병우 전 수석을 강력하게 수사하지 않겠다.